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이 법칙은 하인리히가 분석한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 중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그 작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 운 좋게 재해를 피했지만 재해로 연결될 뻔한 사건이 300번 정도가 있었다고 하여 1대 29대 300으로도 불립니다. 하인리히 법칙이 말해주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작고 사소한 징후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0번의 징후들에 신경 썼다면 29번의 작은 재해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한 번의 대형 사고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의 끝자락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월 29일 오전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콘크리트 장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하면서 탑승자 179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216편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사고 전반의 과정을 살펴보면 29일 오전 8시 57분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의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2분여 만인 58분에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 19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고, 3분 후인 9시 3분께 랜딩 기어 없이 동체 착륙 도중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주었고, 조종사가 이를 수용하고 착륙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 콘크리트 장벽에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 경고 이후 사고기는 불과 2분여 만에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고, 착륙을 시도했으나 랜딩 기어 없이 착륙하다 단별하게 충돌했던 것입니다. 현재 비행기록 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으며, 음성기록 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도 징후는 있었습니다. 사고기인 제주항공 7C216편을 불과 이틀 전에 이용했던 한 승객은 시동이 몇 차례 꺼지는 현상이 있어서 승무원에게 이야기했다. 승무원은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다. 비행기는 이후 공항 문제로 1시간 지연된 뒤 출발했다. 당시 다른 승객들도 이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비행기는 그대로 운항했다고 말해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무안공항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가 난 날 아침에 쇳대가 활주로 하늘을 덮었을 정도로 쇳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으로 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결함 가능성이 지목된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공항 밖에서 갑자기 쇳대가 날아들었는데 평소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을 만큼 많은 수의 쇳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항 측이 쇳대를 쫓아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의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공항 운영자로 하여금 연중 조류 퇴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공항에는 조류 퇴치 전담인원 및 장비를 상시 확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높은 공항의 특성상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조사해 볼 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결과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고 원인 역시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착륙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면 사고 여객기는 바퀴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 랜딩 기어 고장 상태에서 활주로 위에 동체 착륙했습니다. 동체와 활주로 마찰면에서 검은 연기를 일으키며 착륙을 시도한 여객기는 이탈 방지벽을 들이받고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동체 착륙은 조종사가 고를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라며, 동체 착륙을 하더라도 랜딩 기어를 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고기가 착륙 중 쇳대 충돌 후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후 더 큰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체 착륙에 앞서 공중에서 연료를 최대한 비워야 했는데, 이를 실행할 시간도 없이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은 당시 기체에 무언가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도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조류와 충돌했다고 랜딩 기어를 펴지 못해 동체 착륙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낮은 확률이지만 조류 충돌로 랜딩 기어 관련 부품이 파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원인이 곧바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 해 1만 4천 건의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200~300건의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2018년에서 2022년 8월 사이 1378건의 조류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447건이 공항 내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시속 300km 안팎에서 이착륙하는데 이때 0.9kg의 새와 충돌하면 4톤 이상의 충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기흡 입구로 새가 빨려 들어가면 기체 내부가 손상돼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난 2022년 1월 4일 공군이 보유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 한 대가 훈련 비행 중 랜딩 기어 이상으로 동체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공군은 독수리와의 충돌이 동체 착륙 원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8월에는 300명을 태운 에미레이트항 공여객기가 두바이 공항에 동체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대응해 결국 승객들을 모두 탈출시키고 자신들도 빠져나왔습니다. 전원 탈출 후 기체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밖에도 무안공항의 짧은 활주로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기체가 활주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역시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고 여객기 기종의 경우 적재량과 착륙 상황 등의 변수를 고려해도 활주로 길이 1800m 정도면 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항공업계의 의견입니다. 국토부 역시 제주항공 사고는 무안공항 짧은 활주로 탓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동체 착륙 시도 영상을 보면 조종사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려운 동체 착륙이지만 기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영상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항공사고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제주항공 사건 역시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하네다공항 항공기 충돌 사고의 원인도 최근에서야 밝혀졌는데요. 황당하게도 사고 원인은 기장과 관제사의 소통 오류에 따른 착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2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는 기장이 이륙 순서를 뜻하는 넘버1이란 관제사 지시를 이륙허가로 착각해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하네다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일본항 공여객기와 이륙하려던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활주로에 함께 진입하면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여객기 탑승자 379명은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는 6명 중 5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충돌 15초 전 공항터미널 담당 관제사는 활주로에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활주로 담당 관제사에게 연락했지만 활주로 관제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착륙하는 일본 항공 여객기의 재착륙 등의 지시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사고 초기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지만 진짜 원인은 예상 밖의 이유였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활주로를 폐쇄하고 블랙박스를 회수해 정확한 원인 파악에 들어갔는데요. 실제 항공사고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해 원인을 밝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랜딩 기어 이상뿐만 아니라 그 외 기체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